안녕하세요. 마스터코치 폴 원장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1대1로만 수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제가 이 오랜 기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유일한 관심과 학생에 대한 목표는 그 학생들의 잘못된 공부 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쳐내서 이 학생들이 공부에 그 몰입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이 몰입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뿌듯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뿌듯함에 이르게까지 하는 거. 네, 이게 제가 그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또 공부를 하면서 저만의 목표이자 제 유일한 관심이에요. 제가 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차후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부 관련해서 메타인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메타인지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자주 쓰이죠. 특히나 이제 공부나 어떤 학습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메타인지란 말이 붙어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흔한 단어가 됐고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메타인지란 말을 굳이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메타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또 공부의 메타인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그 공부를 뭐 잘하는 방법이랄지 뭐 몰입하는 방법이랄지 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메타인지를 모르고서는, 그래서 우선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메타라는 말은 뭐뭐에 대하여라는 그리스어 표현이고, 여기에 인지라는 단어가 합쳐서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여기에 대한 개념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인지 능력이 메타인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인지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는 능력, 이것이 메타인지입니다. 뒤에 거를 제외하고 좀 더 쉽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걸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다른 표현으로 생각 위에 생각이 메타인지다. 내 생각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메타인지다. 이런 표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제 학생들에게 메타인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면 그 대부분의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떻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표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저는 이 세상에서 면적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디인지 제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죠. 그러면 저는 메타인지가 네,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공부와 관련돼서 메타인지를 말할 때 메타인지가 공부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메타인지가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메타인지의 정도의 차이의 문제예요. 굉장히 유명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EBS 제작팀이 상위 0.1%, 수능 상위 0.1%.
자, 수능상이 0.1%의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자, 둘의 유의미한 차이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테스트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가 이 성취도, 학업의 성취도와 기억력의 상관관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우선 진행했는데 어떻게 진행했냐면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그룹과 이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25개의 연관성이 없는 단어를 3초 동안 한 단어당 3초를 듣게 하고 또 암기를 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3분 내에 자기가 암기한 단어들을 모두 적게 했습니다. 자, 결과는 네, 두 그룹 다 평균적으로 한 8개 정도. 8개 정도를 기억해냈습니다. 자, 결과는 똑같죠? 비슷했어요. 자, 여기에선 유의미한 차이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하나 더 했죠. 테스트를 하나 더 했는데 본인이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몇 개를 기억해낼 수 있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자, 상위 0.1%의 학생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맞췄습니다. 자신이 나는 몇 개 정도는 기억해낼 것 같다 라고 맞췄는데 우리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도 맞추지 못했어요.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EBS 방송에서 그때 당시 이제 아주대학교 그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억력 그 자체의 어떤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는 안목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자, 메타인지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입니다. 자, 이 방송이 나가고 또 그리고 비슷한 논문들이 메타인지에 관련된 비슷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알게 된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높구나. 그리고 메타인지가 높아야지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다 알게 되었고, 자, 이런 과정 다 모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네, 메타인지가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는 정도의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한번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왜 메타인지가 높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메타인지가 높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까? 자, 이 학생들이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어떤 그 장점과 자신의 단점이 뭔지, 또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접근법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또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부 전략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접근할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제 학생 중에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제가 제 학생한테 이 고3이 지나고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이었어요.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가 재수를 해야 돼. 재수를 해야 되는데 너의 성적대가 아는 지식의 수준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면 너는 이 재수의 1년 기간을 어떻게 접근하고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얘가 잠깐의 고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고민도 없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거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왜 4등급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거라고 얘기했고 공부를 거기에서 출발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감이 오시죠? 조금 감이 오셔야 돼요.
어떻게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에 접근하는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중하위권 그 해맑은 친구들, 우리 이 해맑은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선 학원을 다니고요. 사교육을 하죠. 사교육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또 뭐 친구들을 꼬셔서 뭐 스터디 카페도 가고 또 어떤 애들은 또 스터디 카페가 뭐 개인 자리가 없어서 뭐 공부가 안 된다는 둥 해서 뭐 개인 독서실을 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네 나름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보냅니다. 보통 이제 1시 반, 막 2시 뭐 이렇게 잠이 들기도 하고 자, 이 학생들에게 제가 왜 사교육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일단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깊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대학을 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요. 뭐 기말고사를 잘 맞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핵심이 없죠. 핵심이 없는 피상적인 대답들이 많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왜 그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는지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선은 네, 남들이 우선 이제 다 하니까 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학원과 이 과외가 주는 안도감이 있어요. 이게 커요. 네, 안도감이 있습니다. 어떤 안도감? 아, 나도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는. 나도 공부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안도감 때문에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위 0.1%의 학생들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 사교육의 의존도가 60.8%, 일반 학생들이 72%, 60.8%, 72%로 기억하고요. 이 상대적으로 낮죠. 사교육 의존도가. 이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냐? 제 학생들을 뭐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수업을 저는 과외니까 진행을 하면 1대1로 진행을 하면 한 70%는 질문을 받고요. 일주일 동안 뭐 3, 4일 동안 학습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리고 한 30%는 이 학생의 어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굳이 그 필요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 사교육을 전 과목을 받지 않아요. 자, 얘네들에게 중요한 거는 네, 사교육 시간보다 개인 공부에 대한 시간에 대한 확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지식은 자, 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지식은 자기가 구축하지 않으면 절대 지식이 자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식은 어떤 자기가 이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절대 이 지식의 자기화, 내 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뭐 학원에 어떤 강사가 굉장히 설명을 잘하죠. 좋죠. 좋은데 반드시 자기 개인 학습 시간을 통한 이 지식의 자기 구축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온전히 이 지식이 자기 거화 되고 또 장기 기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상위 0.1%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어떤 이 이해도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메타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고 어떻게 상위권 학생들이 메타인지에 대해 높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뭐 확실히 모두 다 알지 못하지만 감을 잡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 방법을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주 첫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단계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확실히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식이 내 건지 아니면
내 거가 아닌 가짜 지식인지 구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지식이, 내가 이 개념이, 뭐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이 개념이 내 지식인지 아니면 내 지식이 아닌지, 이것부터 명확하게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진짜 내 지식과 가짜 내 지식의 차이는, 자, 내가 이 지식을 설명할 수 있으면 내 지식이에요. 설명할 수 없다. 그럼 가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어떤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면 그 개념을 저는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봤고 익숙해. 근데 설명은 못하겠어. 그러면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시험을 볼 때마다 그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아는데 틀렸다. 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는데 틀렸어요. 이게 아는데 틀렸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데 틀린 게 맞아요? 자, 우리 계속 얘기했죠? 아는데 틀렸다. 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 모르는 거고, 차라리 몰랐어요. 하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게 훨씬 나아요. 자, 아는데 틀렸다. 이런 소리 하는 순간, 막막해집니다. 왜? 구별이 안 되거든.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이렇게 되면 공부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데 틀렸다? 자, 아는 게 아니라 친숙한 거예요. 친숙하고 익숙한 거죠.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봤거나, 내가, 뭐, 과외 선생님한테 들어봤거나, 학원 선생님한테 들어봤거나, 수초 친구들이 얘기하던 거, 얼핏 들었거나, 한번 내가 봤거나, 이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자, 이거는 뭐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혹시 운 좋아서 맞출 수 있겠지만, 진짜 자기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자, 우리는 뭘 경계해야 돼요? 친숙하고 익숙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친숙하고 익숙한 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이 들어보고, 혹시나 한번 읽어봤을지라도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친숙하고 익숙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개념 정리를 먼저 하겠죠. 개념 정리를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 노트에 필기를 하거나 개념 정리를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 정리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내셔야 돼요. 가상의 인물이 됐던, 인형을 세워서 얘한테 가르치던, 어쨌든, 그 설명을 하고, 가르쳐요.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단원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죠. 그 단원에 대한 문제풀이를 했을 때, 응용되는 문제나 또, 기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오답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 풀이법이나 자기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어쨌든 또 가상의 그 대상에게 설명을 하고 또 오답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똑똑한 여학생이 그대로 이런 과정으로 공부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식탁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기를 하고 계시고 얘가 공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엄마한테 가서 이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엄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현명하죠. 현명한데 문제는 이제 엄마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엄마나 지인보다는 본인이 어떤 인형,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 인형을 사서 그 인형에게 가르쳐 보고, 혹시나 저처럼
영상을 뭐 찍어서 그렇게 혼자 설명을 하는 인간 강사에 빙의를 해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과정이 있게 되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해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안 오르겠어요, 그죠? 베타인지가 높아지고 성적은 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제 학생들에게 네, 매번 강조하겠죠. 엄청 강조했고, 네, 뭐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어때요, 반응이?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 자, 기말고사가 범위가 지금 산더미고, 그죠? 수능. 이걸 언제 개념을 다 설명하고 막 쭉 뭐 이런 과정을 언제 다 하냐, 언제 다 하냐.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공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공부는 힘든 거예요. 자, 힘들죠. 왜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려면요, 일단 모르는 어떤 어휘도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뭐 이리저리 또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모르는 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얼마나 반복해야 돼요.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반복하고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렵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자주 말씀드릴 텐데, 공부는 쉽게 빠르게 뭐 익힌다? 네, 이런 방법이 뭐 어디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공부는 절대적으로 네, 우리의 뇌가 쉽게 익히고, 네, 쉽게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뇌는 힘들게 뭔가 고통스럽게 그렇게 얻어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내과화가 될 수 있고 장기 기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힘든 거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이 방법 외에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어떤 공부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오면 여러분이 업그레이드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네, 여기까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음 단계 설명을 하면 아마 네, 이걸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선은 네,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좀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뭐 명확한 사실 하나는 알고 있어요. 뭐 어떠한 잣대를 대던 간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던 간에 공부를 뭐 잘하든지 솔직히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고 또 귀한 존재라는 걸 저는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수업의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가치로움을, 여러분의 어떤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알기 원해서예요. 네. 어떤 여러분을 더 가치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고 또 본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혹시나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을 저는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